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스타트업 팀입니다. 오늘 2021년 처음으로 했던 창업 지원 사업 중에서 청년 창업 사관학교가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놀랐던 게 주말에 질문들이 꽤 많이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실은 아무래도 저도 이제 청년창업사관학교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부터 졸업하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까지 이 사업이 되게 애증이 가는 사업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 이제 사업자를 내고 이제 사업을 할 때만 해도 그때 참 모집이 많이 안 되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관학교 관계자분께서도 좀 이 청년창업 사관학교 좀 어떻게 좀 홍보 안 되겠냐 이런 얘기 하셔서 저희 아이디어 클럽에서도 진짜 300분 정도 모시고 코엑스에서 특강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또 이제 잘 되시는 분도 있고 또 사업을 했지만 또 잘 안 돼서 더 거기 가신 분도 있었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참 등용문이 되고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우리나라의 그 사업입니다. 근데 고생하셨죠? 네,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저도 많이 놀란 게 그 사관학교 사업계획서 작성법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작성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 위주로 이렇게 좀 설명을 나름 지른 건데 좀 많은 분들이 또 감사히도 봐주시고 또 열심히 지원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참 많은 분들한테 또 감사드리고 더 잘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정말 그 첫 번째 지원 사업인 오늘 청년창업 사관학교를 넣으시느라고 모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정말 아이디어만 있고 아 이게 내가 될까? 이게 정말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런 지원 사업에 넣고 계실 텐데 꼭 사관학교가 아니더라도 지원 사업을 넣기 위해서 아마 또 명절도 없고 밤새면서 이제 뭐 사업계에서 쓰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고 열심히 찾아다니고 그 불확실함과 그죠?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때려치고 직장 생활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있는 창업자분들인데 그 고민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어쨌거나 접수와 지원까지 했다는 거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고생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잠도 많이 못 주무셨을 텐데 푹 주무시고 네, 좀 밀린 피로를 조금이라도 떨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일반적인 얘기들인데 사관학교를 이번에 접수하신 분들 아니면 내가 다른 지원 사업에 접수를 해서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 분들한테 간단하게 좀 한 세 가지 정도만 오늘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해요. 어떻게 보면은 저도 그렇게 사업을 잘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여러분 제가 유튜브 하고 이러면서도 실은 빚도 많이 있고 근데 나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풍족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도 성공한 기업가라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다만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하고 하시는 분들과 한 10년째 그냥 같이 뛰고 있다. 같이 뛰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유능한 코치라고 보기도 어렵고 하지만 같이 뛰는 사람 입장에 서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 게 생겼어요. 어떤 게 생겼냐면 아무래도 많은 스타트업들하고 오랫동안 같이 경주를 하다 보면 그분 잘 된 분들, 안 된 분들 이런 사례들을 알게 되잖아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지원 사업에 마치고 났을 때 많은 분들이 멘탈이 나가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막 되게 불안이나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좀 창업자들이 많은 분들이 막 못하면은 야 네가 못한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불확실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힘들고 쫓기는지에 대해서 그쪽에서 대해서 아무래도 정부기관이라던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너가 나약한 거야. 네가 창업을 잘 못해서 그래. 뭐 기업가 정신이 부족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하면은 이런 스트레스 안 받았을 텐데 내가 괜히 왜 부귀영화를 노리지 가지고 창업을 해가지고 이런 스트레스를 받나 막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만큼 불확실성 아 이게 정말 안 되면 어떡하지 돼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그런 심리적 스트레스를 가지고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말씀 드리면서 한 세 가지 정도 한번 먼저 뛰어본 사람으로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면 저도 지금 같이 뛰고 있습니다. 보면은 네, 머리도 좀 끈적거리고 저 역시 아직 그런 제대로 된 기업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같은 입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을 거는 이 사업은 그냥 여러분이 이 지원 사업에 신청했다고 하는 거는 일단은 전부는 아닙니다. 지금 하시는 여러분이 이 지원 사업, 사관학교를 넣든 이런 자금 지원하는 거는 여러분이 사업하는데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가 조금 안 됐다고 해가지고 엄청 우울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지원 자금은 기본적으로 1년에 한 2, 3만 개씩 나오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중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자금만 해도 좋게 한 200개 정도는 될 겁니다. 2, 300개. 여러분은 그중에서 한 개를 넣어서 저는 100개라고 하죠. 100개 중에 한 개 넣었는데 그게 안 됐을 뿐이다 이거지. 그래서 설령 떨어진다고 해도 나머지 99개를 툭툭 털고 그리고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자. 100개 중에 하나 있다. 아직 99개 남았다. 차라리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오늘 하루 고생했으니까 하루 정도 푹 쉬어주고 이틀째부터 다시 뛰자. 오히려 그런 마인드가 한참 내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에게 탈락을 할 때도 만약에 선정이 되면은 뭐 합니까? 이제 그 다음 준비겠죠?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좀 쉬고 있다가 자, 1차 서류가 선정이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발표 준비해야지. 발표 준비하면서 PPT를 만들고 스크립트를 짜게 되겠죠. 탈락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탈락이 되면 분명히 심리적인 데미지가 와요. 근데 거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심사 의견 같은 것도 이제 주는 사업들도 있어요. 그럼 심사 의견들 대부분이 보면은 이런 말들이 돼 있어요. 또 어느 정도 심사를 하지만 기술성이 미흡하다 막 이렇게. 당신의 아이템은 시장성이 없어. 뭐 이런 식의 뭐 표현들을 써요 보면은. 뭐 이렇게 심사하는 의견이 실은 제일 좋은 표현 그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써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제가 경험한 이런 창업 자금에 대한 심사 결과들을 다른 분들이나 이렇게 레포트들을 받아보면 생각보다 구체적이지 않은 결과들이 많아. 근데 어쨌거나 내가 탈락했는데 너는 아이템이 뭐가 부족하라고 탈락해봐. 그러면 마음의 상처를 더 받을 수 있잖아요. 보면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이게 잘못됐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그 심사 의견이 어떻게 보면 탈락할 때 좋게 나오고 심사 의견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좀 이제 예를 들어 민원이 발생을 한다던가 이의제기 같은 게 많이 발생하면 관계기관에서 그렇게 썩 좋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관계기관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탈락을 했을 경우에는 가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정말 10팀 중에서 한 8팀은 뽑혀야 돼.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 명만 뽑으래. 8명을 뽑고 싶은데 한 명만 뽑으래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예산이 부족해서 한 명밖에 못 뽑는다던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심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그러실 거예요. 7팀을 더 뽑고 싶지만 그 팀들에 대해서 좋은 평가위원을 줄 수가 없는 거죠. 한 팀만 뽑아야 되는 예산의 한계상으로.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뭐 완전히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썼지만 뭐가 하나가 딱 부족해서 안 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아이고 본인들이 잘못 생각한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통계적으로 이의 제기가 많이 올라왔다고 해요. 저도 이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들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심사 의견을 쓸 때 특별히 뭐가 이렇게 딱 안 된다. 요게 현저하게 떨어진다. 부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진짜 그 말이 맞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정말 창업자가 정말 마인드부터 싹 바꾸고 이제 변화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상당 부분은 충분히 좋은 아이템에도 불구하고 경쟁률 높은 데를 잘못 들어온 거야. 뭐 이런 경우일 수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쨌거나 심사위원의 의견이 좋게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런 상황을 조금 이해를 조금 아마 했으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거나 이 지원 사업을 한다는 게 넣고
발표 결과 기다리고 합격하면 발표하고 탈락하면 의견 보고 뭐 수정하는 이런 일련의 절차들인데 정말 운이 좋은 분들은 한 번에 바로 붙지만 의외로 저기 한 뭐 네다섯 번 떨어지고 계속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업에서 수정하다 보면은 그래서 더 좋은 걸 발견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시작하는 분도 있지만 그냥 한 트랙 늦게 시작하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하나하나가 다 이런 말 하면은 그렇지만 공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빨리 되면 좋겠지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때가 되면 언젠간 간다. 그런 마음을 생각하고 좀 마음의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잡은 것조차도 전체 사업이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원금을 만약에 여러분이 받으면 뭐 합니까? 이거 자금 받아가지고 제품 개발해야죠. 그래서 지원금 받아가지고 개발이 바로 끝나면 상관없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뭔가 후속 자금이 더 필요할 수가 있어요. 특히 제조업 하시는 분들, 금융하는 분도 그렇고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도 1차 개발이 끝났지 뭐 2차, 3차 개발할 때는 돈 부족해요. 자금, 그래서 개발에 대한 문제를 또 넘어가야 되거든요. 자금도 하나만 받을 수도 없고 여러 개 받아야 되죠. 개발도 한 번에 안 끝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판매는 어떻습니까? 판매도 한 번에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역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고 자금만 해도 우리가 막 엄청나게 도전해야 돼요. 개발도 마찬가지로 신경 엄청나게 써야 되고 한 번에 개발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지 않더라. 판매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창업이라고 하는 게 딱 내가 원한 게 탁탁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런 거를 계속 검증해 나가는 지루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라톤이에요. 여러분은 그 긴 마라톤 중에서 자금이 첫 번째 시작을 했을 뿐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호흡을 길게 보고 이 자금에 대해서 성공하면 내가 사업에 성공한 것만큼 자만해서도 안 되는 거고 내가 이 사업에 떨어졌다고 해서 모든 걸 잃은 것만큼 우울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생각을 좀 해보고 어떻게 보면 좀 그냥 냉정한 마음으로 자 이제 한 번 지원했으니까 9번만 더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하시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 십정에서는 마음이 되게 불안하신 상황이 될 거예요 아마. 내가 붙을까 떨어질까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일단 쉬다 막 이런 거 쉬고 싶고 내려놓고 싶죠. 좀 쉬세요. 하루 이틀 쉬셔도 돼요. 그런데 적어도 명절 때 좀 시간이 남거나 그런다면 여러분의 추천할 거는 면접을 꼭 준비를 해라 라는 내용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사관학교는 보통 5분 면접에 5분 질의응답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5분 발표, 5분 발표에 5분 질의응답이고 보통은 5분 발표할 거를 준비를 하시고 나중에 여기 이제 첨부 서류 같은 거를 따로 이제 만들어서 발표는 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이제 뭐 증명 서류라던가 아니면 내 기술에 대해서 소개 자료 같은 것들을 조금씩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발표 자료들을 여러분이 좀 미리 작업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발표 연습도 좀 해보고 많은 분들 모시고 앞에서 발표 연습을 실제로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발표를 많이 할수록 늘어요. 처음에 보통 발표하라 그러면 20분 걸리는 사람도 많고 말을 못 꺼내시는 분들이 많아. 근데 계속 연습하고 연습하다 보면 말도 나오고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든 외워서 나오든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발표 연습까지 합시다. 왜? 이 사업만이 아니라 어떤 사업은 처음부터 발표 자료를 받는 사업도 있고요. 그 여러분이 어디 가서 남한테 내 사업을 발표해도 그리고 어디 가서 또 다른 자금을 넣어도 발표력에서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 아주 가까운 데 계신 분 중에 한 분은 정말 사업계획서도 잘 쓰고 하시는데 발표만 하면 떨어져. 경쟁률이 1.5대 1인데도 떨어지고 2대 1인데도 떨어져. 왜 그럴까? 그죠? 좀 답답하죠. 본인 답답하고. 근데 발표를 많이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하던 사람이 늦다고 정말 여기서도 깨달음이 와요. 사업계획서 쓰고 발표하고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식의 표현을 해야 되겠구나, 어떤 식의 자료를 보강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이 아이템별로도 좀 다르고 많이 온단 말이에요. 여기저기서 관공서에 요즘엔 또 멘토링이나 컨설팅 같은 프로그램들이 워낙 잘 돼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배우다 보면은 하나씩 또 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내 스스로 직감이 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다 그런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지금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고 왜냐하면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보면은 오늘만 해도 제가 예술기업 지원 사업 알려드렸지 그것도 방송했고
알고 계신 분도 있으니까. 농식품 지원 사업도 나왔지. 지금 지원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R&D 사업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발표 자료 미리 만들어 놓고 모의 연습까지 충분히 한번 해보고 뭐 시간 나오면 다른 지원 사업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의 사업에 모든 걸 올인한다는 마인드는 좋지 않다. 그리고 좀 쉬었다가 툭툭 털고 힘들어도 발표 연습을 한번 더 해라. PT 연습할 때도 그렇잖아요. 10번 했으면 한두 개만 더 하자라는 생각으로 서류 했으니까 지금 가장 이 사업 계획서가 내 머릿속에 기억이 많이 남을 때야. 이럴 때 빨리 발표 자료 준비하고 연습해야지 여러분이 나중에 여기서 또 설날 때 며칠을 놀고 그러다 보면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준비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 세 번째는 아마 이제 그 명절이 끝나고 조만간 지나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바로 뭐가 나옵니까? 발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발표 결과 말씀드렸잖아요. 경쟁률이 그 나자가 정말 좋은 아이템인데도 경쟁이 너무 세서 떨어진다고. 근데 여러분의 평가 의견은 매우 안 좋게 나와요. 뭐 하든 안 좋아요. 좋은 식으로 표현의 의견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입장에서 필요한 거는 수용하는 마인드. 그래서 정말 내 사업 계획서가 부족한지 재점검해보고 정말 논리적으로 인정이 되면 수용을 하세요. 그리고 그 부분을 수정을 하면 돼. 근데 내가 봤을 때 논리적이거나 뭐나 이런 것들을 정 문제가 없는데 상대가 뭐라고 했다? 근데 그런 걸 어거지로 받아들이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선택적 수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정말 이건 맞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 많이 봤지만 특히 예전에 우리 여러분도 한번 검색해 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뭐냐면 네이버 스토어팜에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다난다라고 이렇게 베개 만드시는 사장님이 있어요. 근데 이제 베개인가 이거지? 네, 베개 만드신 사장님이 있는데 이분이 만든 게 큰 그런 아이템은 아니었어요. 엄청 유니크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정말 허리 디스크나 이렇게 목 디스크 있는 분들한테 좀 필요한 제품이었죠. 근데 기능이 그렇게 뭐 엄청 옅으로 화려해 보이는 것도 아니고 4차 산업 같은 아이템도 아니고 그래서 발표할 때마다 욕을 먹어요. 어디 가서든. 이게 팔리겠냐. 그리고 이거는 뭐 차별성이 없다. 그리고 이 아이템은 무슨 문제가 있다. 베개가 뭐 수십만 종 나오는데 뭐 이거 뭐 어떻게 팔 거냐 뭐부터 해서 온갖 그런 얘기가 다 나왔다고. 근데 이분은 정말 사업계획서랑 발표 쪽에서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특히 베개라는 게 그런 아이템 특성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본인이 허리 디스크로 정말 고생하실 때 진짜 그때 정말 몇 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직접 개발했던 시제품을 만들고 개발했던 그런 노력이 산물이 있었기에 이분은 이 제품이 무조건 팔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제 비판과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수정해 나갈 것들을 찾다가 결국에는 제품 양산에 성공하고 환갑이 넘는 나이에 창업을 해서 지금도 제품을 잘 팔고 영상도 잘 찍고 그러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특히 그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분도 저기 어디에서 발표하고 그럴 때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때로는 내가 창업자가 여러분 입장에서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 아이템은 내가 어떻게든 갖고 가야 돼. 사명감을 가지고 할 거야.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내 아이템이 부족한 점을 찾아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가끔 심사위원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상황 때문에 더 좋게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더 좋게 얘기 못하는 분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아니면 이제 문장을 잘 못 쓰시는 분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실수로 잘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경쟁 상황이나 그런 것 때문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탈락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말고 차라리 냉정하게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만 지금 여러분이 금년에 할 것이 무엇이? 할 것이 뭐지? 금년에 나의 목표가 뭐지? 그리고 내 목표를 달성해서 나는 무엇을 액션을 해야 되지? 이런 거 위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특히 여러분이 만약에 자금 조달해서 내가 1억 정도의 자금 받는 게 목표다. 그러려면은 한 뭐 두세 개의 지원 사업을 여러분이 신청해서 여기 선정되면 한 1억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선정되기 위해서 한 20번은 넣어야 될 거잖아요.
그 중에 한 번이라는 거지. 그래서 계속 사업 계획서를 쓰고 교정하고 쓰고 교정하고 근데 너무 말 같지도 않은 뭔가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인정을 못 하겠다는 것들은 인정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이 나이랑 상관없어요. 나이랑 경험 상관없이 여러분이 그거를 능동적으로 받아서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업은 수동적으로 가면은 뭐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부족한 것도 체크해보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행설설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정말 그 개인적으로 너무 그 제가 사관학교에 대해서 영상을 좀 올렸지만 잘 봐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넣으신 거 꼭 다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자금이라고 하는 것도 한두 개 받아가지고 사업이 이렇게 제대로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 번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니 여러분들 좀 길게 생각하고 그리고 몸도 좀 쉬어가면서 너무 몸 혹사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좀 하루 이틀 푹 쉬고 다시 발표 준비부터 하고 연습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사업들도 또 찾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럴 때 감정이 업다운이 심합니다. 어떤 날은 엄청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날은 엄청 불안하고 특히 탈락 얘기 들으면 더 마음이 찢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미리 처음부터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그냥 묵묵히 아 됐구나 아 안 됐구나 뭐 보완하면 되니 뭐 이런 식으로 됐으면 다음에 뭐 해야 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좀 이성적으로 가져서 갔으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처럼 잘 될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게 잘 된 건지 아닌지 전혀 모를 만한 경우가 있고 다 떨어져 뭐만 해도 다 안 돼. 안 될 경우가 있거든. 요런 세 가지 정도의 경우를 생각해서 내가 만약에 잘 되면 그 다음에 뭐 할 건지 그래야 미리 준비해야지 내가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거죠. 잘 된 거에 심취해서 자만해서 안 된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안 된다고 해서 나는 무조건 요게 아니고 안 되면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있는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건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고 주변의 분들한테도 도움을 받고 뭐 일반적으로 이런 사업 계획서가 떨어지면 뭐가 있겠습니까? 사업 계획서 수정해서 다시 또 지원하는 거죠. 그런 이제 과정들을 가게 되겠지만 이런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고 또 내가 왜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또 이렇게 우리나라 정말 창업 전문 기관도 많고 교수님들도 많으시고 각계 전문가들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가서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들이 좀 답을 그렇게 찾아가면서 내가 정말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내 사업이 되게끔 능동적으로 길을 찾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들의 삶에 운전하는 운전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끔 뭐가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길이 막히면 그냥 돌아가든 장애물을 뽑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너무 이거 사관학교 처음 넣을 때 고생이 많으셨고 지금은 아무 생각도 안 나실 수 있고 만감도 교차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목표와 꾸준한 목표를 가지고 넘어야 될 장애물들 하나씩 멋지게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 시작한 거 그리고 도전하는 거 그 용기에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여기 스타트업들이 그런 용기와 도전에 대해서 생각보다 좀 박한 편 같아요. 그러게 왜 뭐 할 줄도 모르면서 창업하기도 뭐 했냐, 뭐 옆에서 후다리 하는 사람도 있고, 너 몇 년째 창업한다고 해서 못하는 거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뜻이 있어서 도전을 한 거잖아요. 정말 그 창업에서 하는 그런 도전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이 사업 하나 넣은 것도 그 도전의 일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이 그 꿈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 한번 그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또 심리적 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좀 휴식과 이렇게 병행하면서 너무 기대도 하지 말고 너무 자만하지도 말고 너무 실망하지도 않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여러분이 삶을 즐겁게 운전하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도전 정말로 응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거 땀 흘린 만큼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업이 성과물이 또 잘 나올 수 있도록 저도 뭐 제가 하는 역할이 한정적이지만 여기서 또 할 수 있는 부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사관학교 넣으시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네.